저는 63세 김영희입니다. 가진 돈 2천만 원에 맞춰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 앞에선 제 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편의 빚이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 8천만 원, 친구 보증 3천만 원, 개인 빚 2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이렇게 많이? 영희는 통장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30년을 살던 32평 아파트. 감정가 1억 8천만 원. 금매로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2천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짐을 싸는데 큰딸 미영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일할 수 있어. 둘째 아들 민수도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방 하나 있어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 살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셋째 딸 수진도. 엄마,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아니다. 너희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인데. 우린 괜찮아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사실은 영희도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이 들어 일하는 게. 하지만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미영이가 울었습니다.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나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걱정 말고 너희 살림이나 잘 살아라. 미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희가 도와주면 엄마는 평생 너희한테 신세진 사람이 돼. 그러고 싶지 않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내 인생. 뭐였지? 20대에 시집 왔어. 30년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고, 집안 돌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 이사 전날 밤, 영희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30년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과 다투던 소리, 밥 짓는 냄새, 빨래 냄새. 안녕. 빈 집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이사 날,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미영이가 영희가 구한 집 주소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반지하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반지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이 계단을 내려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워. 6평 남짓한 방. 창문은 반만 땅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의 짐이 이 작은 방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대부분 버렸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불, 옷, 냄비 몇 개.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짐 정리를 끝내고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제발 힘들면 연락해요. 제발요. 알았어. 걱정 마. 미영은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해. 63세. 누가 나를 쓸까? 그래도 해봐야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마트 계산원. 죄송해요. 나이가. 식당 주방 보조. 60 넘으면 안 받아요. 카페 청소. 더 젊은 분 찾고 있어요.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곳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월세일만 다가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빌딩 청소원 모집. 나이 무관. 새벽 5시 9시. 시급 9,500원. 영희는 전단지를 뜯었습니다. 해보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원 모집 보고 전화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괜찮아요. 내일 아침 5시까지 나오세요. 정말요? 네. 주소 알려드릴게요. 영희는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됐다.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성공하고 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알람을 맞췄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긴장되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영희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조장이 영희를 맞았습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네. 따라오세요. 청소 도구를 건넸습니다. 걸레, 수세미, 세제. 화장실부터 시작할게요. 네. 변기를 닦았습니다. 평생 우리 집 화장실만 닦았는데 남의 건물 화장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일이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장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 혼자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빌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234번 버스를 탔습니다. 퇴근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영희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지쳤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빈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뭐라도 써볼까?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일을 시작했다로. 빌딩 청소. 63살에 시작하는 일. 부끄러운가? 아니다. 자랑스럽다.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라고 썼습니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일도 써봐야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76만 원. 영희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번 거야. 63살에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더 모으고 월세 4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 36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 마트에 갔습니다.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라면, 계란, 김치.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잔액 부족. 죄송합니다. 라면 하나 빼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마트 할인 코너에 들렀습니다. 감자가 한 봉지에 1,000원이었습니다. 흙투성이. 못생긴 감자들. 이거 사자. 감자 3kg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감자를 꺼냈습니다. 정말 못생겼습니다. 삐뚤삐뚤하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나갔네. 쓴 웃음이 났습니다. 감자를 씻었습니다. 흙을 벗겨냈습니다.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 오랜만에 듣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삶아지는 감자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감자도 처음엔 흙 속에 있었지. 어둡고 차가운 땅 밑. 아무도 모르는 곳. 지금 나처럼. 하지만 감자는 캐내지고 씻겨지고 삶아져서 따뜻한 음식이 됩니다. 누군가의 배를 채웁니다.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삶아진 감자를 꺼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왔습니다. 껍질을 벗겼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자를 먹으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은 반지하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삶아진 감자처럼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영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감자를 삶았다. 못생기고 흙투성이었던 감자. 하지만 삶아지고 나니 따뜻하고 포근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감자가 되었다. 나도 감자 같다. 지금은 반지하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완성된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도 써야지. 다음 날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2024 생활수필 공모전. 주제 나의 일상. 누구나 참여 가능. 대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영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생활수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포스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생활수필 공모전. 마감은 3개월 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생활수필이란 일상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쓴 글. 영희는 자신이 쓴 공책을 꺼냈습니다. 감자 이야기, 청소 이야기, 반지하 이야기. 이게 수필이 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안 되면 어때?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영희는 매일 썼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글을 썼습니다. 오늘 3층 화장실을 닦았다. 변기 안쪽에 묵은 때가 끼어 있었다. 30분을 문질렀다. 손이 아팠지만 깨끗해진 변기를 보니 뿌듯했다. 누군가 이 화장실을 쓰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겠지. 오늘은 비가 왔다. 반지하 창문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땅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나는 땅 아래서 그걸 올려다본다. 슬프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신다. 오늘 마트에서 또 감자를 샀다. 이번엔 조금 비싼 감자. 깨끗하게 씻겨진 감자였다. 하지만 맛은 비슷했다. 흙투성이 감자나 깨끗한 감자나 삶아지면 다 같은 위로가 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책 한 권이 다 찼습니다. 영희는 서점에 가서 새 공책을 샀습니다. 예쁜 공책. 2,500원. 사치인가? 하지만 샀습니다. 내 글을 담을 공책이니까. 새 공책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영희다. 63살. 반지하에 산다. 빌딩 청소를 한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할 곳이 있고 저녁에 돌아올 집이 있고 밤에 쓸 이야기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빌딩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맨날 공책 들고 다니시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뭔가 쓰시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좋네요.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시를 썼어요. 젊었을 때요. 정말요? 그럼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만뒀죠. 그래도 가끔 후회돼요. 계속 쓸 걸. 경비 아저씨가 영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더 열심히 썼습니다. 오늘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했다. 그분도 한때 꿈이 있었단다. 시인. 하지만 생활 때문에 포기했다고. 나는 운이 좋다. 63살에야.
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한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직원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아침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네, 감사해요. 항상 깨끗해서 기분 좋게 출근해요.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여직원이 웃으며 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늘 한 직장인이 고맙다고 했다. 청소를 잘해서 기분 좋다고. 평생 집안일만 하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63살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들었다. 내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석 달째. 공모전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쓴 글을 정리했습니다. 공책 2권. 빽빽하게 적힌 글들. 이 중에서 뭘 내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감자 이야기. 가장 처음 쓴 글. 가장 진심이 담긴 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공책에 쓴 글을 옮겼습니다. 감자처럼 나는 63살에 반지하로 이사했다. 남편이 죽고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는 혼자를 택했다. 눈치 보며 사느니 내 힘으로 사는 게 나았다. 처음엔 무서웠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63살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빌딩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한 달에 76만 원. 어느 날 퇴근길에 할인 코너에서 감자를 샀다. 흙투성이 못생긴 감자. 나를 닮았다. 집에 와서 감자를 삶았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김이 올라오는 모습. 그 순간 깨달았다. 감자도 처음엔 어두운 땅 속에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 하지만 캐내지고 씻겨지고 삶아져서 따뜻한 음식이 된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음식이 된다. 나도 지금은 반지하에 있지만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삶아진 감자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는다. 글을 다 옮겼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자처럼. 응모 버튼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보낼까? 안 되면 어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경비 아저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쓰세요. 좋은 일이에요. 영희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접수되었습니다. 보냈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실망했지만 크게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일은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집에 왔어서 글을 썼습니다. 공모전에 응모했다. 결과는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용기 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63살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자랑스럽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공모전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대신 글을 계속 썼습니다. 요즘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다. 통장 잔액이 150만 원이 넘었다. 처음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껴 쓰니 조금씩 모인다. 오늘 마트에 서서 고기를 샀다. 삼겹살 300g. 사치지만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고기를 구워 먹었다. 혼자 먹는 고기. 쓸쓸할 줄 알았는데 행복했다. 내 돈으로 내가 샀어. 내가 먹는 고기.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희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입니다. 2024 생활수필 공모전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자처럼 이 우수상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우수상이요. 시상식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석 가능하세요? 영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참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됐어.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됐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출근 해야지. 청소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상을 받는 거야? 손이 떨려서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왜 그래요? 안색이 좋은데. 영희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제가 공모전에 당선됐어요. 진짜요? 대단한데. 경비 아저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감자처럼 우수상 선정. 상금 100만 원. 시상식 11월 15일 토 오후 2시. 장소 한국문인협회 대강당. 영희는 화면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상식 끝나고 그때 말하자. 일주일 내내 영희는 들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웃고, 밥을 먹으며 웃고, 혼자 있어도 웃었습니다. 나는 당선되었다.
63살에 생애 처음으로 내 글이 인정받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시상식 전날, 영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청소할 때 입는 옷, 집에서 입는 편한 옷.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옷 코너, 블라우스 한 벌을 집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35,000원. 비싸.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시상식인데 너무 초라하게 갈 순 없지. 다시 가서 샀습니다. 35,000원. 영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큼은. 시상식 날.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문인 옆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수상자이신가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김영희입니다. 아, 우수상 축하드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강당.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상자들과 가족들. 영희는 혼자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40대 남자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우수상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이 먼저 호명되었습니다. 박수 소리. 플래시 터지는 소리. 영희는 긴장했습니다. 우수상 김영희.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희는 상패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감자처럼은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특히 감자라는 소재를 통해 저자 자신의 삶을 투영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진정성. 이것이 이 글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저도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1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상패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상패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받았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을 받고 반지하로 돌아오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24 생활수필 공모전 우수사. 김영희.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금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만 원. 한 장 한 장 세었습니다. 10만 원권 10장. 이걸로 뭘 하지? 통장에 넣으러 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특별한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써서 번 돈. 아껴야 했습니다. 의미 있게 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큰딸 미영에게.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가 상 받았어. 상이요. 무슨 상? 글 공모전. 생활수필.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응. 어머, 대박.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언제 글 쓰셨어요? 요즘 쓰고 있었어. 일하고 나서. 엄마, 대단하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네. 알겠어요. 막내딸 수진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엄마 혼자 두고 제가 불효했어요. 무슨 소리?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겼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요. 덕분에요. 축하해요. 밥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뭐요? 글 계속 쓰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책 같은 거 내면 좋겠는데요. 책이요? 그럼요.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영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 그날부터 영희는 더 열심히 썼습니다. 공책이 1권, 2권 늘어갔습니다. 오늘도 감자를 삶았다. 이제는 익숙하다. 감자 씻는 법, 물 붓는 양, 삶는 시간, 모든 게 자연스럽다. 인생도 그렇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반지하 생활도, 새벽 청소도, 혼자 사는 것도. 오늘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50만 원, 상금 100만 원 포함이다. 조금씩 모이고 있다. 목표가 생겼다.
보증금 1,000만 원. 1층으로 이사하는 것. 땅 위에서 사는 것. 아직 멀었다. 하지만 가능하다. 매달 20만 원씩만 모으면 2년이면 된다. 65세에 1층. 나쁘지 않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이시죠? 네. 저희는 소담 출판사입니다. 선생님 감자처럼 읽고 연락드렸어요. 네. 혹시 책으로 내실 생각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책이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 작가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면 충분해요.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쓴 글들, 감자 이야기, 청소 이야기, 반지하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이게 책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고 출판사에 전화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주 출판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편집자가 맞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글 정말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쓰신 글들을 모으고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쓰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요? 네. 예를 들면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이야기, 자식들과의 이야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꿈, 그런 것들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영희는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집에 와서서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글을 썼습니다. 한 장. 남편이 떠난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가을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유가족분 계세요? 그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을 들을지. 2장. 비.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은행 대출, 보증, 개인 빚. 남편이 혼자 짊어졌던 것들이었다. 3장. 선택.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눈치 보며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내 힘으로 사는 게 나았다. 예장. 반지하. 처음 반지하에 들어갔을 때 숨이 막혔다. 어둡고 습하고 좁았다.
하지만 이곳이 내 집이었다. 내가 선택한 집이었다. 석 달 동안 영희는 글을 썼습니다. 공책 5권이 채워졌습니다.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읽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습니다. 정말요? 네. 몇 군데만 수정하면 바로 출간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석 달 후 책이 나왔습니다. 감자처럼 마이너스 63세 반지하에서 다시 시작하다. 표지에 감자 사진이 실렸습니다. 못생겼지만 따뜻한 감자. 영희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내 책, 내 이름. 눈물이 났습니다. 서점에 갔습니다. 신간 코너에 자신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자처럼 영희는 책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뒷표지를 읽었습니다. 오, 재미있겠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책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온라인 서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제 엄마 생각이 났어요. 63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존경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을 거예요. 한 달 만에 3쇄를 찍었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고 있어. 인쇄가 들어왔습니다. 첫 인쇄 300만 원. 영희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 글로 번 돈이야.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청소일로 모은 돈 600만 원, 상금 100만 원, 인쇄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 1000만 원. 목표 금액이었습니다. 1층 이사 보증금.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1층 원룸 있나요? 일주일 후 영희는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1층 12평. 작지만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날 밤 영희는 반지하 방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년을 살았던 곳, 울고 웃었던 곳, 글을 쓰기 시작한 곳. 고마웠어. 이사 날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미영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민수가 짐을 날랐습니다. 이제 햇빛 보며 사시네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모습,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 나무, 하늘, 땅 위다. 저녁,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책 진짜 잘 읽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엄마 마음이 많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때 같이 살자고 더 우겨야 했는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선택이 맞았어. 혼자 살아보니까 알았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식들이 돌아가고 영희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상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책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감자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1층으로 이사했다. 반지하에서 1년.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곳에 서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감자처럼 어둠 속에 서서 빛으로 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64세.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 쓸 이야기도 많다. 살아갈 날들도 많다. 나는 행복하다. 완성되어가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